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나갈 진도가 조금 많으니까 긴장해서 따라오시고 너무 시험 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 학원에서 보는 시험 결과에 따라서 기분 왔다 갔다 하지 마. 아시겠죠? 모르는 거 확인했으면 알면 되는 거야. 아시겠어?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너네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알게 되는 게 시험을 대비하고 있는 거야. 알고서 딴 게 아니야. 자, 갑시다. 154번 갑니다. 자, 다항식 f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하면서 가조건, 나조건 두 가지를 줬는데 우리 조금만 이제 익숙해졌으면 빠르게 가볼게. 자, 가조건부터 확인해 보시면 다항식 fx를 x-4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4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함수값 하나 던져주셨지. 그래서 f4가 얼마다? 14입니다 까지는 바로 알 수 있을 거라 믿을게. 오케이. 자, 그럼 나조건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봤더니 fx를 뭘로 나눴대?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으로 나눴대요. 자, 그랬을 때 나머지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다항식 fx니까 당연히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존재할 건데 그 몫이 뭔지는 몰라서 qx라고 써놓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다라고 해놨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고 쓰시면 되겠네. 여기까지 됐니? 가나 조건에서 여기까지 다 찾았을 거야 믿을게. 자, 그 상태에서 뭘 물어봤냐면 x-1 곱하기 fx를 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게 x-1 곱하기 fx라고 하는 함수를 뭘로 나누겠냐라고 했냐면 x 플러스 1 곱하기 x-3로 나누겠다라고 했단 말이야. 자, 얘로 나누었을 때 그때의 몫을 qx라고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잠깐 좀 써놨던 조건 중에서 변형해야 될 게 보이네. 우리가 아까 전에 qx가 사용될지 모르고 여기다 qx가 써놨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다 qx를 써야 되니까 얘를 잠깐 q 프라임 x로 바꿔버릴 것이고 여기다가 qx라고 갖다 쓰시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니? 그리고 당연히 나머지도 존재하게 될 것인데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선 나머지를 묻지는 않았단다. 오케이. 문항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이 상태에서 이제 너한테 물어본 게 q4의 함수값 물어봤어. 자, 아가들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적용을 시켜볼 건데 잘 봐. fx가 다항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몇 차식인지 몰라. 그래서 원칙적으로 qx를 정확하게 유추하는 건 사실 좀 거시기해.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qx를 너희한테 유추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문제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을걸. fx는 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인 몇 차 함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건데 그게 아니라 다항식 fx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fx를 알 수 없다는 얘기는 당연히 qx도 알 수 없다는 얘기가 될 거야. 이게 첫 번째 생각인 거야.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물어봤는데 뭘 물어봤냐면 q4라고 하는 함수값을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너희가 당연하게 x자리에 얼마를 대입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볼 수 있을 거냐면 x자리에 4를 한번 대입해봐야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주어진 건 fx인데 나한테 준 조건 중에 뭐가 있냐면 x-1 곱하기 fx라고 하는 함수를 새롭게 만들었어. 그러면 내가 현재 이 함수를 일단 어떻게든 찾아야 될 테니까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나밖에 없고 그래서 나를 이용해서 이 새끼를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 아시겠어? 그래서 주어져 있는 함수의 fx 나 조건을 이용해서 양변에 x-1을 곱해버리게 되면 자, 좌변의 값은 x-1 곱하기 fx가 될 것이고 우변의 값은 x-를 여기다 갖다 곱하긴 할 건데 우리가 조금 이따 써야 될 이 조건을 조금 이용해 보기 위해서 얘부터 쓰고 x-1이라고 쓸게. 그러면 x 플러스 1 곱하기 x-3 곱하기 x-1 곱하기 q 프라임 x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라는 생각만 한번 해보자고. 잘 봐. 자, 다시 이쪽으로 와봐. 우리가 여기는 fx가 얘였었지. 그러면 여기는 요 나머지에는 분명히 뭐가 있을 거냐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있었을 거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근데 걔만 혼자 있지는 않겠다 싶은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는 fx에서 좌변에 뭘 곱했어? x-를 곱했지. 그러면 여기에도 곱해지면서 동시에 여기에도 곱해지겠지. 따라서 이 옆에 뭐가 갖다 곱해질 거냐면 x-1을 일단 하나 갖다 곱해진 게 나머지가 된 거잖아.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아가 봐봐. 얘가 너무 여기 x-를 곱해진 거에 너무 정신 팔리지 말고 얘가 뭐야 라고 하시면 다항식이야. 그렇지 않겠어? fx는 다항식에다가 x-를 곱해서 다항식이지 뭐. 그러면 그 다항식을 내가 얘로 나눴을 때 여기는 요 몫이 qx고 오케이? 나머지가 얘요 라고 말하는 것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될까? 안 돼. 왜 안 돼? 그라지.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인 거야. 봐봐. 내가 여기 있는 요 새끼의 차수가 문제가 된다. 왜? 라고 하면은 2차식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2차식 나다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우리는 지금까지 어디에 초점을 많이 맞췄냐면, 그러면 내가 얘를 나눌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제로 다시 한번 나눴을 때 레알 나머지가 뭐냐라는 걸 초점을 맞췄는데, 이 문제는 거기서 나오는 몫이 뭐냐라고 묻고 있는 거라고. 생각, 마지막.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요 새끼를 누구로 나눠야겠다? 얘로 나눠야겠다. 오케이? 나눠봅시다. 얘 전개해 보시면 마이너스 3x 제곱 나오실 거고, 플러스 3x 플러스 x니까 플러스 4x 나오실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있을 건데. 오케이? 자, 그때 얘를 뭘로 나눠달라고 하냐면 얘로 나눠달랐다고.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으로 나누게 되면, 뭐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 몫이 3이 마이너스 3이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3x 제곱 나올 것이고, 플러스 6x 나올 것이고, 그다음 플러스 9 나올 거 아니야. 오케이. 그리고 뭐 사실 요거 구하는 거 별 문제 되진 않지만 난 지금 얘가 별로 궁금하지는 않아. 그렇지 않겠어? 1차식 나오는 거 뻔히 보이시고 그게 레알 나머지가 되는데 왜 이게 궁금하지 않냐면, 문제에서 물어본 게 몫에 대한 얘기니까 별로 안 궁금하다고. 아시겠니? 다만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몫이라고 하는 놈은 누구를 갖고 있는 놈이냐면 얘를 갖고 있는 놈이잖아. 아시겠어? 그러면은 우리 잠깐 여기는 요 빨간색 부분을, 여기 있는 요 부분을 빨간색 동그라미로 한다면, 오케이? 자, 이 식의 구조 잠깐만 느껴봐. 얘는 이렇게 생겼단다.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옆에 뭐가 곱해져 있냐면 QX가 곱해져 있을 것이고, 오케이?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나머지가 2차식으로 써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써 있을 거냐면 마이너스 3이 있고 빨간색 동그라미가 등장할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레알 나머지가 있을 거다. 이해하시겠어? 이때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선생님 여기 지금 QX가 써놨는데 아차식긴 한데 얘 QX가 아니지 지금. 여기는 요 새끼 사실 요 놈이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 지금 QX가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 X-1 곱하기 Q 프라임 X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QX를 찾는 게 목적이라고 했을 때, 몫을 찾는 게 목적이라고 했을 때, 몫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빨간색 부분을 묶어내서 남아있는 게 몫이 된다. 이해하시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 QX는 이제 다 왔다. QX는 뭐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을 묶어낸 다음에 남아있는 것들인데, 걔는 x-1 곱하기 q 프라임 x 그리고 마이너스 3이라고 쓰는 것이 가능하단다. 여기까지 됐냐?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자, 다 끝났지? 문제에서 물어본 뭐야? q 4. 그래서 x 얼마 집어넣어보자? 4 집어넣어보자. 근데 선생님 이거 안 날라가도 상관없어.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는 q 프라임 x를 정확하게 유추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이미 인자가 왔어. 그러니까 집어넣어보는 거야. 그래서 q4가 얼마야? 라고 봤더니 여기다 4 집어넣으니까 3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q 프라임 4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잖아. 오케이? 그러면 내가 얘를 알기 위해선 얘를 찾아야겠다. 이해하시겠어? 얘는 어떻게 찾지라고 하면서 보이는 식이 당연히 얘겠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 봤더니 여기가 F4가 될 것이고, 여기가 5가 될 것이고, 여기가 1이 될 것이고, 여기가 Q 프라임 4가 될 것이고, 이 값이 계산이 돼버리지. 그럼 F4가 뭔지만 알면 나머지 값을 Q 프라임 X를 알 수 있을 건데, F4는 문제 맨 처음 조건에서 좋네. 오케이? 그래서 갖다 대입하셔서 연산하시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Q4 값이 구해지겠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조금 기존에 너희가 풀던 나머지에 집중하는 문제들과 조금 다르긴 한데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같단다. 아시겠죠? 레알 나머지가 뭐냐만 보는 게 아니라 그때 몫을 어떻게 우리가 묶어낼 수 있느냐도 같이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야.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156번 문제 가봅시다. 근데 156번은 좀 익숙해지지 않았니? 그 수학의 정석에서도 이거와 비슷한 문제의 유형이 있었던 거 기억나니? 안다면 또 풀어보자. 아셨죠? 봐봐. x에 대한 다항식이 있는데 x의 n승 곱하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x-3의 완전제곱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어쩌고저쩌고 나머지.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읽어내는 것 자체는 별로 어렵지가 않을걸? 쭉 식으로 써보시면 x의 n차 곱하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x-3의 완전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있을 것이고,
자, 나머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시면 3의 n승 곱하기 x-3이다 라고 준 거야. 여기까지 다들 썼을 거라 봐. 그리고 선생님이 기억하기에 수학의 정석에 실려있는 문제는 여기가 x-3이 아니라 x-2야. 숫자만 바꾼 거야 지금. 숫자만. 못 믿겠다는 표정인데 한번 집에 가서 꼭 확인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요 문제에서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해서 문제식 구해달라는 게 두 상수 a와 b에 대해서 b-a의 값을 구하세요라는 얘기인데 아마 이 문제 처음 풀던가 아니면 잘 기억이 안 난 친구들 대부분 어디까지는 바로 오냐면 x자리 3까지는 다 넣어봐. 그치? x에 3을 넣어봤을 때. 자, 그리고 요거 하나만 조심해. x자리 3 넣었어. n자리 3 넣은 게 아니라. 아시지? 자, 그러면 식 어떻게 바뀌는지 봐보세요. 3의 n승, 그 다음에 여기가 9 플러스 3a 더하기 b가 나올 것이고 여기는 통째로 날아갈 것이며 여기 남는 식은 3의 n승 그리고 0이네. 됐니? 여기 0이지 사실상. 필요 없지. 여기까지 하셨어? 봐봐 얘들아. 3의 n승이 뭔지 모르는데 n이 자연수면 3의 n승은 0은 아니겠지. 오케이? 우리 지수에서 여기 있는 요 스킨 절대 0이 될 수 없다고 했잖아. 양배 나누는 거 상관없지. 어차피 0은 걔로 나눠봐야 0일 테니까. 나한테 주어지는 첫 번째 조건식은 이걸 거라고. 9 더하기 3a 플러스 b가 0이네. 이거 하나 찾아냈을 거야. 여기까지 다 왔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b 값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네 까진 다들 찾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대부분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디서 멈칫거리냐면 이 다음에 뭐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에서 멈칫거리는 건데 요거 한 번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b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로 대체 가능하다. 오케이? 잘 봐. 여기서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남아있는 그 인수 정리도 해야 되는데 봐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식 x자리에 뭐 집어넣었더니 3 집어넣었더니 나온 결과가 얘인데 걔가 뭐라고? 0이라고. 그럼 뭐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잠깐 fx라고 한번 써보자. 제가 fx 잠깐 써볼게. 내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한 거냐면 이 x자리에 뭘 갖다 집어넣었더니 3을 갖다 집어넣었더니 결과가 뭐가 나왔다? 0이 나왔다 이 얘기잖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 오케이? 너희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얘기야. 여기 있는 2차식 그냥 fx를 했을 때 그 fx에 x자리 3 집어넣었더니 뭐 나왔다고? 0 나왔다고. 오케이? 그러면 f3이 0이라는 뜻은 fx는 반드시 누구를 인수로 갖고 있다? x-3을 인수로 갖고 있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 그 뒤에 뭔가가 더 있겠지 뭐. 여기까지 상파되니? 그러면 내가 b 자리에 얘를 갖다 집어넣겠다는 의도는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 거냐면 쟤를 인수분해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중 인수 중에 누가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냐면 x-3이라는 인수가 있다는 걸 확신을 갖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셨어? 그럼 진짜 써봅시다. x의 n승 그 다음에 여기가 x제곱 나올 것이고 ax 나온 것까지 똑같은데 b 자리를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라고 대체시킨 후에 오케이? 그 옆에 있는 식도 그냥 그대로 한번 써볼게. x-3의 제곱 그 다음에 qx 그 다음에 더하기 3의 n승 곱하기 x-3이라고 써져 있는 식인데 내가 지금 현재 녹색 밑줄 식으로 쳐져 있는 이 부분이 뭘 인수로 갖고 있다고 확신을 갖고 있다고? x-3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 최고차폐 개수가 1인 이참수니까 x-3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남아있는 식 하나도 분명히 x에 관한 1차식이라는 확신도 갖고 있을 거라고. 이 말이 아시겠어? 따라서 여기에 x 존재할 것이고 요거만 이제 마지막 조심하면 돼. 선생님 여긴 플러스 3이네요. 왜요? 마이너스 9가 있으니까요. 상수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x를 안 갖고 있는 부분은. 그러면 내가 얘랑 곱해져서 얘가 나온다는 뜻은 여기에 뭐가 써져 있을 것이다? 플러스 a가 있었을 것이고 플러스 3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못 믿겠으면 집에 가서 조리집법을 인수분해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기깔난 행위가 일어납니까? 라고 보시면 전체적으로 식을 쭉 쓰면서 보니까 누구를 공통인수로 갖고 있어? x-3을 공통인수로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x-3을 약분합니다. 나눠주세요. 그래도 여기는 제곱식이 있었기 때문에 x자리에 3을 한 번 더 집어넣어 볼 수 있다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x자리에 3을 한 번 더 대입하시게 되면 좌변의 값은 뭐가 나옵니까? 라고 하시면 3의 n승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6 나오시겠죠. 자, 우변은 뭐가 됩니까? 그러시면 qx가 날아가게 되면서 남아있는 건 3의 n승만 남겠다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양변 3의 n승 약분하시게 되면 우변에 남는 값이 1이 됩니다. 그래서 a 값이 결정돼 버리죠.
A 값 결정되면 아까 전에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서 B 값마저 결정하시고 더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자, 몇 번으로 가시면요? 158번으로 갑시다. 자, 158번 문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볼까?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3차식 px는 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좀 독특한 게 최고차의 개수가 뭐라고? 음수네. 그래서 px라고 하는 다항식이 있긴 한데 여기는 이 새끼가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an의 x의 n승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을 때 오케이? 최고차의 개수 a는 0보다 작은 값이다라는 거 정도는 찌끄려 주고 시작했어요. 오케이? 선생님이 이렇게 쓴 이유도 알겠지? 얘 지금 몇 차식인지 말 안 해줬잖아. 그지? 3차식이라 말해줬네? 어머 미안해라. 미안해. 선생님 못 읽었어. 3차식이라 말해줬어. 여기도 그냥 A3를 써버릴까 그냥? 귀찮으니까? 아니면 A로 쓸까 그냥? 오케이? 그럼 여기가 A가 되겠죠? 선생님 3차식이란 말을 못 읽었어요. 노안이 와서.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했는데 가조건은 다들 읽을 수 있지 않겠냐? 가조건 뭐라고 돼 있니? 뭐 읽어야겠니? p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 마이너스 1 되고 그냥 나머지 정리 바로 쓰라는 얘기죠. 함수값 얘기해 준 거죠. 그래서 무슨 함수값을 읽을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면 x-2로 나왔다고 했으니까 p2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것까지는 뭐 쑥 읽었을 겁니다. 오케이? 자, 나조건 녹아 봅시다. 나조건. px를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a 세제곱인 실수 a는 마이너스 1과 3분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너희들 입장에서 조금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 식을 써볼게. 천천히 이거 좀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고 어려운 얘기도 하니까 좀 천천히 얘기할게. px를 뭘로 나눴을 때? x-a로 나누었을 때. 오케이? 이때 몫은 뭐고? 모르니까 qx라고 썼어요. 이렇게. 오케이? 나머지는 뭐다? a 세제곱이다. 여기까지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만족하는 a의 값은 이걸 만족하는 실수 a는 이거를 만족하는 실수 a는 몇 개다? 마이너스 1과 3 두 개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노란색 이 부분이 너희들 입장에서 뭔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게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봐봐. 이 앞에 봐봐 얘들아. 두 번째 나식이 이렇게 있을 때 나식이 이렇게 써져 있을 때 너네 x자리에다 무언가 집어넣어 보고 싶긴 하지. 뭐 집어넣고 싶니? 그렇지. A 한번 집어넣고 싶지. 왜냐면 QX를 전혀 유추 불가능한 건 아닌데 아무튼 QX에 신경 쓰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X자리에 A에 집어넣어서 날려보고 싶은 마음이잖아. 그러면은 P X자리에 A 집어넣었더니 얘가 통째로 날라가시고 남는 게 뭐냐면 A 세제곱 이렇게 남는다고. 됐어? 그리고 요 경험은 우리 저번 수업에서 몇 번 했어. 아가들 선생님 그러면 여기 A자리에다가 X 집어넣고 PX가 X 세제곱이라는 얘기네요 라고 읽으면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렇지. 어린 반프런치도 없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어차피 PX가 3차식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X 세제곱으로 쓰면 안 돼요? 안 돼. 만약 그게 되려면 좌변과 우변이 항등식 상태이려면 특정 조건에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항등식 상태이려면 그지? 이 조건을 안 써줬겠지. 어떤 상황인지 슬슬 느낌이 와? 그러면 이 조건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슬슬 드시니 얘가 항상 되는 게 아니라 언제만 된다고? 요때만 된다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 오케이.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px 이렇게 유추하는 건 안 되지만 a자리에 x를 집어넣어서 px가 x 세제곱이 되는 상황이 요 상황이 언제만 나타난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와 3일 때만 나타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상황 파악됐어? 그럼 내가 x 세제곱을 좌변에 넘겨서 다시 한번 좀 더 생각해보면 px 마이너스 x 세제곱은 언제 0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x자리에 마이너스 1과 3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지. 방금 전에 문제에서 이어서 우리 또 생각 한번 해볼까? px가 뭐야? 라고 하시면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3차 함수야. 그 3차 함수에서 x 세제곱 뺀다고 해서 3차 함수가 2차 함수로 바뀌진 않을 거라고 느껴져? 오케이? 그럼 생각.
선생님 노란색 네모 박스 처리해본 이 부분은 몇 차 함수라고? 3차 함수라고. 그 3차 함수가 0이 되는 순간은 몇 번 나타나야 정상이야? 그렇지, 3번 나타나야 정상적이지. 우리 그런 상황을 뭐라고 그래?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이 문제는 독특하게 그게 몇 번 나타난대? 2번만 나타난대. 오케이? 얘는 분명히 3차 방정식일 테니까 x값이 몇 개 구해줘야 정상이냐면 3개 구해줘야 정상일 것 같은데 문제에서 말하길 그게 몇 번 나타난대? 2개만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났을까 고민해 보시면 우리 2차 함수를 생각하면 좀 더 편하거든. 2차 함수 근의 개수는 정확하게 몇 개여야 돼? 2개여야 하는데 우리가 봤던 결과는 항상 2개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었어. 상황에 따라서는 근이 없을 때도 있었고 상황에 따라서는 근이 1개가 나올 때도 있었고 상황에 따라서는 근이 2개 나올 수 있었는데 언제 1개가 나왔지 생각해 보시면 접할 때였지. 중근 가질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면 이 3차 방정식도 왜 3개 근이 나오지 않고 2개만 나왔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줄 중에 하나가 중근이 되었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따라서 px-x 세제곱이라고 하는 함수는 최고차폐 개수는 얼마인지 모를 테니까 잠깐 k라고 놓으시고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로 귀결될 것 같은데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이 중근이 되어버린다면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식이 2번 나왔을 것이고 x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이 한 번 있겠지. 이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냐. px 마이너스 x 세제곱이라고 하는 함수는 최고차폐 개수는 뭔지 뭐 역시 똑같이 모르니까 k라고 두시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이 중근이 아니라 3이 중근일 수도 있는 거니까 x 플러스 1이라는 식은 하나 있고 x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이 2번 나올 수도 있었겠네. 둘 중에 하나였겠네. 그럼 내가 여기서 k 값을 결정할 때는 두 개 다 k 값을 결정할 때는 당연히 가족권 활용해서 결정하겠다 이해하시겠어? 여기까지님. 자 그러면 내가 x자리에 2를 한번 슬며시 집어넣어 봤더니 p2는 여기다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8 나올 것이고 k 곱하기 2 집어넣었으니까 3의 제곱이어서 9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실 거야. 그리고 p2 값은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로 바꿔서 써놓고 계산을 해보시면 이때 k 값은 여기가 마이너스 9고 여기가 마이너스 9니까 나눠버리시면 1 나온다 이해하셨어? 오케이.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있지. 문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3차 함수라고 얘기했는데 얘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하시겠어? 자 그럼 역시 똑같이 K자리에다 X자리에다 2 집어넣었더니 여기 P2는 마이너스 1 될 것이고 마이너스 8 되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여기가 K 곱하기 자 2 집어넣었으니까 여기가 3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 집어넣었으니까 플러스 1 되겠네. 그러면 이때의 K 값은 뭐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 나눠줬더니 마이너스 3 된다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럼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만족하는 조건이잖아. 따라서 X자리, K자리에다 마이너스 3 갖다 집어넣으시고 X세제곱만 넘겨버리시게 되면 우리가 그토록 찾던 PX 함수 찾지. 됐습니까? 문제에서 원한값은 P1의 값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갖다 1 집어넣으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159번은 저번 주에 풀어줬으니까 넘어갈게요. 160번으로 갑시다. 자, 3차식 px가 라고 하면서 차수는 말을 해주셨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pk가 2의 k승 마이너스 1이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함수가 이거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 언제 성립한다고요? k가 1, 2, 3, 4일 때만 성립한다라고 옆에 써 있어요. k가 1일 때와 2일 때와 3일 때와 4일 때만 성립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1, 2, 3, 4일 때 성립한다고 해서 갖다 집어넣어 보고 싶은 건 인간의 욕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살짝은 이것도 확인하고 갑시다. k자리에 1 집어넣었더니 2의 1승 마이너스 1 나올 것이고 그래서 1이네. k자리에 2 집어넣었더니요 2의 2승 마이너스 1이니까 3이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k자리에 얼마 집어넣었더니 3 집어넣었더니 2의 3승 마이너스 1 나오니까 7 나올 거고요. 오케이. 마지막으로 k자리에 4 집어넣었더니 2의 4승 마이너스 1 나올 테니까 15 나온다까지는 후두둑 확인했을 거라 믿을게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아가들아 일단 여기서 마음이 일단 편해지긴 해야 돼. 어떤 마음이 편해져야 되냐면 내가 지금 px가 몇 차식이라고? 3차식이라고? 그러면 내가 얘를 일반화 시켰을 때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의 꼴로 표현할 텐데, 그지? 여기서 a, b, c, d를 결정하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조건식은 몇 개? 4개만 있으면 되는데 함수값이 4개나 구해졌으니까 갖다 대입하면 어떻게든 풀긴 하겠구나 생각은 들어야지. 그래서 이 문제는 영영 못 풀 문제는 아니야. 난 죽어도 다시 태어나도 이 문제를 못 풀 거야 그러진 않을 거야. 아마 너희가 죽기 전에는 찾을 거야. 다만 너네가 지금까지 연립을 했었던 연립방정식을 보면 미지수의 개수가 가장 많았던 게 몇 개였어? 3개였을 거야. 그치? 미지수의 개수가 3개인 연립방정식까지는 교과과정 속에서 배우셨을 텐데 미지수가 4개인 연립방정식은 풀어본 경험이 없기도 하고 연립방정식은 생각보다 미지수 개수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소요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길어. 그러니까 미지수 개수가 뭐 3개에서 4개로 바뀌었으니까 뭐 내가 1분 만에 풀 거 2분 만에 풀겠네 이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미지수 개수 하나가 늘어나면 하루가 달라질 수도 있어. 아시겠니? 그래서 실제로 10차 방정식 정도 되잖아? 그러면은 인간의 손을 벗어난 거야 그냥. 10차뿐만 아니라 한 5, 6차 5개, 6개 미지수만 나와도 인간의 손을 벗어나. 연립하다가 그냥 세월 허비해. 그래서 못 풀 문제는 아닌데 이거를 시험에 만약에 출제가 되면 근데 중간고사 때 이 문제 출제가 되면 너희들이 다른 문제를 풀 수 없게끔 막아버리는 문제일 거야. 어떻게 푸는지 모르면. 어떻게 푸는지 감이 없다고 한다면 아이디어가 없으면 이 문제 풀다가 시간 다 써버리는 거야. 아셨어? 그럼 이때 무슨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되냐면 그리고 예진쌤 잘 들어. 다음 시험이 여기 부분이잖아. 이 문제 내 1번에다 알았지? 숫자 좀 바꿔서 여기까지 됐죠? 그만큼 너희들 중간고사 때 이 문제 경험이 있냐라고 묻는 되게 좋은 문제 중에 하나야. 야 우리가 보통 함수를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이렇게 fx 쓰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꼭 저렇게 쓸 필요는 없지. 우리 상황에 따라서 앞에서 이런 행위했던 거 기억나니? 만약에 내가 x-1을 연속적으로 나누고 싶을 때는 함수를 어떻게 표현하기도 했냐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단다. a x-2의 세제곱 플러스 b x-2의 제곱 플러스 c x-2의 1차 플러스 d라고 써도 a, b, c, d 값은 얘하고 달라지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함수를 쓰나 이렇게 함수를 쓰나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건 똑같냐면 x에 관한 3차 함수를 표현하는 건 똑같잖아.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식을 함수를 표현할 때는 어느 때냐면 내가 주어져 있는 fx를 px를 x-2로 연속적으로 조리집법을 하고 싶을 때 그때 나머지와 몫을 빠르게 파악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함수를 표현했던 거 기억나시니? 이 문제는 거기서 조금 더 나간 거야. x-를 연속적으로 나누진 않을 거고 어떻게 할 거냐면 1과 2와 3과 4를 이용할 거라고. 그래서 1, 2, 3, 4 중에서 마음에 드는 3가지 식을 잡아낸 다음에 이렇게 쓰자. 봐봐. px를 최고차폐 개수가 뭔지 모르니까 a라고 쓸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x-1 곱하기 x-2 곱하기 x-3이라고 쓰는 거야. 그래도 최고차항이 3차인 함수가 나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 다음에는 플러스 b라고 쓰시고 x-1, x-2, x-3 중에서 마음에 드는 2개 그냥 갖다 써. 꼭 1, 2 쓸 필요 없어. 근데 무조건 큰 수 쓰는 거는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니야. 그 다음 마지막 또 하나는 C 갖다 쓰고 여기 둘 중에 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갖다 쓰는 거야. 그 마지막에 상수 D는 똑같이 냅둬. 마가다 생각. 이식 정리해도 X에 관한 3차식 나온다는 건 똑같지. 다만 여기서 구해지는 A, B, C, D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A, B, C, D와 다르긴 할 거야. 아시겠어? 아무튼 A, B, C, D 값을 구하면 PX가 결정된다는 건 똑같은 상황인 거야. 선생님 이렇게 식을 썼을 때 얻어지는 장점은 뭔데요? 라고 하시면은 잘 봐. P1을 갖다 대입해 봤더니 X에 1 갖다 대입했더니 얘 사라져 얘 사라져 얘 사라져 D 값이 구해져 버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 오케이. 그래서 D가 얼마? 1이야.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1 갖다 집어넣었으니까 2 갖다 집어넣으시면 얘 사라져 얘 사라져 즉 x-2를 인수로 갖고 있는 것만 사라져 버린 거야. 남는 게 뭐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은 여기다 2 집어넣었으니까 C 플러스 1인데 그게 얼마예요? 라고 하시면은 3이야. 그래서 C 값이 2라는 게 결정돼.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 자 따라서 C 값을 2라고 결정했으면 그 다음에 X자리에 3 한번 집어넣어 봤더니 얘는 사라지고 얘네들이 남겠다. 아시겠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 3 집어넣으니까 여기가 2, 1 돼서 2b 더하기 여기다 3 갖다 집어넣으니까 2 곱하기 2여서 4 그리고 플러스 1이 나오게 되는데 걔가 얼마였어? 그러면 7이 나오는 거야. 이해되니? 자, 마지막 얘기는 굳이 안 써봐도 조금 귀찮아요. 선생님 안 써봐도 되겠어? 마지막 뭐 집어넣어서 4 집어넣는 거 있지? 4 집어넣으면 B값 방금 전에 구했을 거고 C값 구해져 있고 D값 구해져 있으니까 A만 남아있는데 그 함수값 저기서 구해낼 수 있을 거 아니야. 아시겠어?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0 넣으면 안 돼요. 0 넣으면 안 사라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0을 넣고 싶었다면 0을 넣고 싶었 여기 말고? 그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근데 P0이라고 함수값이 주어져 있다면이에요. 그건 P0이 지금 없으니까 0 집어넣었을 때 그 결과가 얼마인지 몰라서 A값이 미지수 남아버리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161번 문제 가봅시다. 자, 161번 문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봤더니 다항식 fx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fx가 다항식이라는 것까지 말을 해줬어.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이 문제는 오히려 문제 조건에서 굉장히 강력한 힌트를 하나 찌끄리고 있는데 fx 플러스 1이 뭐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아니네. 플러스 그 다음에 x 4제곱 그 다음에 f x 제곱분의 1이 얼마가 됩니까? 라고 봤더니 5x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6이 됩니다 라고 한 조건식이 주어졌어요. 몇 가지 좀 확인할 게 있는데 자, 처음에 다항식이 뭐라고 했어? fx 뭐라고 했어? 그렇죠. 다항식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처음부터 계속 얘기 정말 많이 했었는데 만약에 저기 다항식이라는 조건이 사라져버리고 함수 fx 이러면은 선생님 지금부터 말하는 풀이는 먹히지가 않아. 다항식을 말해주면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 다항식이라는 뜻은 최소한 fx가 x에 관한 n차식이겠구나까지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최고차폐 계수가 뭔지 모르니까 an 그 다음에 x의 n차 이렇게 시작하겠구나 정도까지는 눈치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나한테 주어진 조건식을 봤더니 확 봤더니 이 조건식을 가지고 지네끼리 뭔가 막 이상한 걸 합성시키기도 하고 막 갖다 대입하기도 하고 하면서 지네들이 막 조작을 한단 말이야. 생각해 봐야 돼. 여기는 요 fx 플러스 1은 fx가 n차식인데 그 x자리 x 플러스 1로 바꾼다 해도 몇 차식이 나올까? n차식 그대로 나왔을 거야. 그치? 근데 얘는 굉장히 강력한 힌트인데 너네 이제 나중에 이런 문제 비슷한 문제 풀 때 요거 보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풀어야겠다 생각할 건데 x자리를 꼭 x제곱분의 1이 아니라 x제곱을 그냥 갖다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차수를 의도적으로 변경시키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1차식이 아니라 2차나 3차식을 갖다 가로 안에 집어 넣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은 내가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이렇단다. 내가 여기 있는 요 새끼를 갖다가 fx에 대입했으니까 여기는 x자리가 x제곱분의 1로 가게 되면서 차수가 바뀌게 될 텐데 그 차수가 바뀐 식이 이렇게 정리된다고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오케이? 그럼 이제 생각. 이 새끼 보소. 근데 좀 더 불편한 게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이 식을 여기 이렇게 갖다 집어넣었더니 봐봐. 써볼게 한번 잘 모르겠으면 x 4제곱 앞에 곱해져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를 갖다 써보려고 하면서 써봤는데 최고차폐 개수 모르니까 an 그리고 우리가 x의 자리에 x제곱분의 1 들어갈 것이고 n차식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오케이?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있을 거냐면 an-1이 개수로 나올 것이고 x제곱분의 1에 n-1차 그 다음 차수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쭉 나가고 있을 건데 오케이? 잘 들어? 얘가 몇 차가 됩니까? 라고 그러시면 얘는 x 2n분의 2n 차수분의 1 이해했어? 걔가 누구랑 곱해집니까? 라고 하시면 x 4제곱이랑 곱해집니다까지 됐어? 그리고 그 앞에 개수는 a의 n입니다까지도 뭐 여유 있으면 생각해 보시고 분명한 건 이거야. 여기는 이 새끼가 나옵니다지.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생각.
n이 1이면 그리고 잘 느낌이 안 올 때 그냥 n자리 1 같은 거 집어넣으면 좋아. 도움이 돼. n이 1이면 여기 x제곱이지. 그럼 x 4제곱이랑 곱해줘서 x제곱 되겠지. 그건 나와도 상관없지. 이해하시겠어? 근데 n이 2면 여기 x 4제곱 되지. 얘랑 곱해줘서 상수항 나오는 거 문제될 게 없지. 근데 n이 3이 되면 어떻게 돼? n이 3이 여기가 몇 차야? 6차 되지. 6차가 분모에 있고 4차가 분자에 있으니까 얘는 x제곱분의 무언가가 남겠지. 근데 여기 보다 보면은 x가 분모에 있는 항은 써있지 않잖아. 그럼 n이 3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야. 그럼 n은 무조건 뭐보다 낮은 차수야 한다? 2차보다 낮아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처음 시작이 뭐냐면 당시 fx가 말했던 얘가 n차라고 생각했던 애가 차수가 결정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fx를 뭐라고 쓰는 것이 가능하겠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쓰시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시면 그 다음 뭐 이제 별거 있습니까? 전개하시면 되겠죠. 좌변 전개해 보시면 x자리 x 플러스 1로 바꿔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 x 플러스 1의 제곱일 거고요. 플러스 b x 플러스 1 나올 거고요. 그다음 플러스 c가 나온 게 앞에는 fx 플러스 1입니다. 뒤에 있는 식은요. x 4제곱이랑 곱해라 누구를요? f x제곱분의 1을요. 그러면 여기서 곱해지는 식은 4제곱인데 왜 제곱을 썼습니까? 내가 요즘 이래. ax 제곱분의 1이 들어갔을 것이 그거 제곱하셔라. 플러스 bx 자리에 x 제곱분의 1 갖다 쓰셔라. 마지막으로 플러스 c 갖다 쓰시게 되면 내가 좌변 다 쓴 거잖아. 이해하셨어요? 갖다가 곱해보기 시작하시면 x 4제곱 x 4제곱 얘는 사라지죠 이렇게. 오케이? 이거 다 지워놔. 이거 여기 지우면 안 되죠. 뒤에 거 곱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얘하고 예곱하면 뭐 될까? x 제곱차 되겠죠. 얘하고 예곱하면 뭐 될까? cx 4제곱 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최고 차수가 몇 차다? 4차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조금 귀찮은데 마지막 요거 하나만 연습시키고 이제 갈게요. 가는 게 아니죠. 그 다음 문제 풀게요. 최고차항 4차인 거 나왔는데 최고차항 4차가 언제 나오면 얘네들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 4차항이 나와 있죠. C가 얼마구나? 5구나라는 거 바로 잡아낼 겁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3차를 고민해 봐야 정상적이긴 한데 3차가 언제 나올 수 있을까를 보시면 여기서 남아있던 게 cx 4제곱 나왔었고 플러스 bx 제곱 나왔었고 마지막 플러스 a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3차가 안 나와요. 그렇죠? 위에 있는 식도 보면 x제곱 1차 안 나와요. 그러니까 3차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 다음 당연히 2차실 건데 2차실 언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겠죠. 그래서 플러스 a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여기서 b가 나오게 될 것이니까 플러스 b를 더해주게 되면 걔가 바로 x제곱 앞에 개수인데 문제 내에서 그 x제곱 앞에 개수가 얼마라고 준 거냐면 마이너스 1이라고 말해준 거 아닙니까? 방금 전에 c 값을 결정했으니까 a, b 하나만 더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a하고 c 그리고 여기 b 여기 a 상수항을 고민하셔도 되고 아니면 1차식에 대한 얘기를 갖다 집어넣으셔서 개수 비교해 보셔도 되죠. 그래서 a 값, b 값, c 값만 결정하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습니까? 마지막 문제 가도 돼요? 유지가 됐어? 자, 마지막 문제 162번 갑시다. (162번도) 혹시 보면서 느낌은 오세요? 이제 좀 눈이 트입니까? 162번? fx가 당시 fx가 역시 시작을 했고요. 그 옆에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시킨다라고 했어요. fx 제곱 플러스 1 그다음에 마이너스 f x제곱 마이너스 1은 뭐가 됩니까? 라고 봤더니 kx 곱하기 fx 플러스 12x 더하기 4를 만족시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161번이나 붙어 있어서 조금 너희들 입장에서 난이도가 낮아질 것처럼 느껴지긴 한데 사실 이 문제 따로 나서 이 문제도 굉장히 어려워요. 실수할 것도 많고요. 근데 느낌은 확 들어오시길 바라는 게 시작하는 게 지금 똑같죠. 다항식 fx가 시작을 했고 가로 안에 차수 보니까 2차로 지금 장난질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얘 지금 뭐 하겠다?
n차식으로 놓고 거기서 차수부터 유추하기 시작하겠다. 이해하시겠어요? 그걸 놓고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 봐봐. 우리 fx가 a라고 그냥 씁시다. 이제 좀 귀찮으니까 어차피 최고차 앞에 개수만 놓고 비교할 거니까. 그리고 여기 x의 n차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할게요. 요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간 거야. 오케이? 마가들, 내가 지금 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최고창의 차수란 게,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얘는 x자리를 x제곱 플러스 1로 바꿔라는 거니까 a x제곱 플러스 1의 n차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리고 그 뒤에 뭔가 더 따라 나오긴 할 건데 일단 관심이 별로 없는 거야. 여기까지 했어? 그럼 얘는 뭐야? 라고 보시면 얘는 a x제곱 마이너스 1로 바꾸고 거기 전체 n차 해. 그 뒤에 뭔가 따라 나오거든. 별로 관심은 없어. 이 생각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 걔네들 뭐 해? 빼불어. 이 얘기야 지금. 여기까지 됐니? 이게 좌변 결과의 대충의 틀일 거고, 우변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시면 fx 그대로 x 하나 더 곱해 이런 얘기잖아. 그럼 저기 있는 식에 갖다 곱해보시면 a 있을 것이고 k 있을 것이고 x에 원래는 n차식이었는데 x 하나 더 곱했으니까 n 플러스 1차 됐겠네. 그리고 뭔가가 더 뒤에 나오긴 했을 때 일단 거긴 관심이 없다니까. 차수부터 결정할 목적이니까. 근데 이 문제가 162번이 앞에서 풀었던 문제보다 조금 어려웠던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인데, 선생님 근데 보통 여기서 나오는 게 x제곱을 n차 했으니까 2n차 나올 거고 여기서 n 플러스 1차 나올 거니까 n 값이 이렇게 하면서 결정했던 거거든. 근데 지금 얘를 보고 있으니까 좀 불길한 게 뭐냐면 얘하고 얘를 빼버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최고차폐 개수 a이고 최고차폐 개수 a이고 x의 2n차, x의 2n차가 사라져 버리는 거야. 이해하셨어? 그래서 이거 잘 들어잉? 요거 혹시라도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요거 틀리지 마. 요거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면 다 온 건데, 선생님 그러면 최고차항이 원래는 좌변의 최고차항은 2n차일 건데 최고차폐 개수마저 같아서 사라져버렸으니까 얘는 사라졌으니 그 다음 차수는 2n-1차, 얘보다 하나 작은 차수가 최고차였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야. 이게 굉장히 큰 실수야. 오케이? 왜 그런지 이제 따져볼게. 선생님 잘 모르면 한번 그냥 느껴보시라고 내가 n자리에다 실제 숫자를 갖다 집어넣어 볼 거야. 1차 같은 거 집어넣을 필요가 없을 거고 2차 집어넣어 볼까?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을 해라. 당연히 뭐 나올 거냐면 x의 4제곱 나올 것이고 그 다음 플러스 얘네들 곱한 거에 2배 나올 거니까 2x 제곱 나올 것이고 그 다음 플러스 1 나오지. 재밌는 게 4차 다음에 3차 나오는 게 아니라 2차 나오지. 이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3차로 바꾸면 달라지잖아요. x에 6차 나오고 그 다음이 뭐냐면 3 곱하기 앞에 거 제곱이니까 x에 4차 나올 것이고 1 곱하면 4차 돼버려. 5차가 나올 수가 없어.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 생각해보니까 지금 여기 안에가 짝수차면은 걔를 몇 번을 곱하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특징은 뭐냐면 x제곱 플러스 1을 3번 곱하라는 거니까, 오케이? 여기서 어떻게 꺼내서 곱해지든 x의 짝수차만 계속 곱해지는 거야. 홀수차가 나올 가능성이 없단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x제곱 플러스 1을 n번 곱하라는 거니까 x제곱이 몇 번 뽑힐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뽑힐 때마다 2차 이렇게 뽑힐 테니 홀수차가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현재 이 식에서 최고차항이 2n차인 건 맞는데 그 다음 차가 몇 차입니까? 라고 하시면은 2n-1차가 아니라 몇 차가 돼야 된다? 2n-2차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이거 조심하라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 그러면 이제 아가들 다 왔어. 현재 여기 있는 좌변식을 전개했을 때 최고차항은 몇 차? 2n-2차가 최고차항이야. 우변 전개했을 땐 최고차항 몇 차? n 플러스 1차가 최고차항이라는 건 알고 있었잖아. 얘네들이 같은 차수여야 되니까 넘겨서 정리하시면 n은 몇 차? 3차식이었구나 라는 것을 찾은 거야. 이해하시겠어? 실제로 너희가 만약에 이걸 2n-1차로 놓고 풀었으면 최고차항이 2차가 나올 거야. 그러면 답이 안 나와. 아시겠냐? 잘못 풀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fx가 3차이기 때문에 내가 현재 주어져 있는 이 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 가능하겠지. fx는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꼴로 쓰는 것이 가능하겠구나.
오케이. 그리고 뒤에 있는 식이 이제 조금 귀찮긴 한데 여기까지 써내려놓고 이 식 정리하기 시작하면 3차식 정도 우리가 정리 가능한 식이야, 얘들아. 그래갖고 갖다 대입하기 시작하면 좌변 우변 뭐 개수 비교를 하셔도 괜찮고, 오케이. 아니면 뭐 수치 대입을 하셔도 괜찮은데 수치 대입할 게 별로 없어, 솔직히. 0 정도 한번 집어넣어 볼까 싶을 거야. 그래갖고 거기서 너희가 찾아낼 수 있는 거 0 갖다 집어넣을 때 얘네들은 날아가니까. 오케이. 그 정도 해보시고 아닌 값들은 스스로 한번 쭉 개수 비교 해보면서 A, B, C, D 값 결정을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조금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해볼 수 있을 까 믿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되셨어요?